가고 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니 걸어온 길도 모르듯 다시금 내달릴 앞길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길이기에 희망을 새겨보고 기꺼이 또 즐겁게 인생길을 달릴 수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울퉁불퉁 자갓길과 가시밭길을 헤치며 무소의 뿔처럼 행복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그의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도 담아보면서 네, 오늘은 인생의 귀한길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계시는 인생 선배를 만나보는 날인데요. 저도 어떤 분인지 매우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피우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차디찬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창한 봄도 그리고 안정적인 여름도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 뵙게 될 텐데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흔히들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 NG 없는 생방송이라 표현한다.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펼쳐가는 인생 드라마에는 제각각 다양한 사연들로 굴곡진 한 편의 역사가 펼쳐지기 마련. K발명가 유쾌한 남종현 회장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자. 네, 인생 후배 김태린이 찾은 오늘의 인생 선배는 주식회사 그래미의 남종현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지금 이렇게 뵈니까 제가 CF에서만 뵀었는데요. 굉장히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 그래요? 저야 뭐 원래 재밌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회장님 고향이 충북 진천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태어나신 해가 1944년도면 해방을 1년 앞둔 해였고, 그리고 또 50년에는 6.25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회장님. 7살 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 또 작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피난마차를 타고 저 충북 부안까지 피난을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전쟁이 난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갱엿을 모아서 보관하고 전쟁이 나면 이걸 갖고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갱엿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안까지 피난을 가서 그 갱엿을 팔던 그런 그 시절도 있었죠. 이후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4.19 혁명이 나 5.16 군사혁명이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 당시 제 나이가 16살 때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 식구가 전부 16식구인데 어린 나이에 그 16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참 고등학생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아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출발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시절 굉장히 가난했었습니까? 네, 그렇죠. 16살에 이 세파와 싸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제가 당당히 제 가정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강인하고 투철하고 또 생활해야 할 그 신념이 뚜렷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훌륭한 재상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회장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해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어머니 정말 홀로 8남매를 키워주시고 또 그 8남매를 가르치시고 먹여 살려주시느라고 정말로 자갈밭 같은 밭에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일하시면서 그 봉사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도 참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그 눈물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 어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순간도 그 어린 8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꾸준히 노력하신 그 보살 같은 마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회장님은 어떤 부모이신가요? 회장님의 교육관 같은 거 있으세요? 저도 굉장히 엄합니다. 저는 엄해서 자식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평생의 기회는 3번이 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 3번 온다는 기회는 누구에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항상 온다. 그 항상 오는 기회를 본인이 무능하고 또 부지런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못 잡는 것뿐이지 기회는 3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 경험 그것이 자기네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의 교과서이고 교훈이고 앞으로 그렇게 교육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식들에도 엄하게 가르친 부모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면 안 됩니다. 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은 항상 고자리를 뚫어서 바위도 뚫잖아요. 불효한 자식은 똑같이 불효를 하고 효도한 자식은 반드시 그렇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이제 유년 시절 보내셨다고 했는데 누구보다 또 의지가 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1962년도에 자원 입대를 하셨다고요. 그 당시에는 매일 학생들 데모와 파업으로 홍전두와 같은 나라에서 군사혁명이 났고 그때 저는 군에 입대를 해서 18살에 처음으로 군대를 간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 저 하나뿐일 겁니다. 일찍 하셨네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영병들 또 병의 기피자들이 5.16 군사혁명 나고서 다 부처표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까지 같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도 대편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죠.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분단과 혼란. 역사의 격동기 속에 굶주림과 피폐함은 전후 세대들에게 어쩌면 인내와 강인함을 키워줬을지 모른다. 그리고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서야 드디어 한움큼 싹을 틔우는 봄날의 자연처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10위권이라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꽃피울 수 있었을 것이다. 강철 같은 의지와 뚝심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의 인생 선배들,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본다. 우리 회장님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있는데 그 다양한 수식어들 중에서 단연 최고는 K 발명왕, 이거 수식어인 것 같아요. 발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세상은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숟가락을 드는 그 수저 하나도 네. 다 발명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명하면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 발명은 종이에 펜으로 구멍을 하나 뚫는 것도 발명입니다. 이 발명이고 이 발명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그래미 어워드를 만들어서 경인대회를 지금 21년째 시행하고 있고 우리 발명가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11년째 대평남동의 발명문화대상을 만들어서 대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1,000만 원, 그냥 발명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씩을 줘서 발명가들이 발명가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자기 사업에 또 자기 업무에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첫 발명품이 뭐였죠? 저는 전자부품 중에 크리스탈 유닛이라는 걸 발명을 해가지고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명했었죠. 그런데 전자제품은 일본과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식품으로 반드시 전 세계를 한번 집회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 세계 발명대회에 가서 많은 그랑프리를 타고 금메달을 따오고 그래서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마다 많은 그 매스컴에서 찬사를 보내주고 많은 플래카드를 걸고 당당히 대한민국의 발명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 식품 중에서는 그러면 발명을 처음 하신 게 그 천연양념? 네, 양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미원 아니면 아지노모토 하는 일본제 제품보다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맛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한번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 무대에 가서 그걸 갖고 금상도 타고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고기와 생선의 냄새를 말끔히 없애주면서 맛과 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만들어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발명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의 맛을 이렇게 천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발명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아주 대대적인 찬사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회장님 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또 숙취를 해소하는데 한몫하셨잖아요. 숙취 해소 음료를 만들게 된 또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제 동생이 간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사를 가누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간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연구를 하다가 우리 나무가 간의 화기를 없애준다는 것을 문헌에서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살릴까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그 독성을 없애는 그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럼 술을 먹는 사람들이 간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 해서 제가 숙취 해소 연구에 매달려서 807번을 실패하고 808번에 성공한 세계적인 숙취 해소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숙취 해소제가 한국에서는 그걸 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헌법 재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헌법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그 제품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 가나 가본까지도 마켓에 가면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발명품이 얼마나 세계에 널리 가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이제 이렇게 발명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직원들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한 회사의 CEO시잖아요. 힘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그 자기네들이 못 만드는 거를 만들어냈더니 OEM 방식으로 생산하자고 해가지고 기술만 빼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대기업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그 얄팍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세계화가 될 수가 없죠. 참 초창기에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없이 많은 단속을 당해서 부산의 지경까지 갔었죠. 그래서 정말로 중소기업에서 상상도 못하는 헌법 재판을 해서
당당하게 전원일치 합의로 우연 판결을 받아서 회사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한 40명이 나와서 정말로 그냥 막 몰아치기 식으로 와서 정말 중소기업이라고 그냥 서류를 다 뺏어가서 130억이라는 엄청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탈세한 적이 없어요. 또 탈세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재판을 해서 세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아서 그 이자 가지고 춘천에서 인하공대 학생들이 봉사 나갔다가 매몰된 데다가 1억 원은 위로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뢰로 부상 나간 많은 사람들에게 위문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많은 장학금을 주고 그랬죠. 정열, 정직, 그리고 정성. 남종현 회장의 주식회사 그래미의 사원이다. 세상은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열정과 정직으로 달려온 인생. 이러한 K발명가의 뚝심과 의지는 외환위기 절정기에 807번의 실패 후 808번째 드디어 한국인의 수치를 책임지는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음주 전후 수치 회소 표시를 금지하는 등 15건의 고소고발 상황과 100일 넘게 이어진 세무조사들, 인생 최대의 위기와 마주한 남종현 회장. 그는 정열, 정직, 그리고 정성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잊지 않고 절대 좌절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이라는 판결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내며 11개국 국제특허와 해외 수출을 이끌어낸다. 우리 회장님은 제품에도 팍 나오시고 또 광고에도 얼굴이 탁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의 그 머릿속에 회장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수치 해소 음료 광고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 광고가 나오게 된 그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만든 거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이 제 얼굴을, 제품을 보지 않고 제 얼굴을 먼저 찾아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사는데 어딜 가든지 광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를 더 먼저 알아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흥겨운 노래고 가볍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걸로 기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장님 뵈니까 진짜 발명왕이라는 수식어도 참 잘 어울리시지만 또 다른 별명, 긍정왕, 유쾌왕, 이런 별명을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좀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부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죠.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거를 나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벌써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또 사회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어떤 무슨 우리가 최초의 봉사자가 신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난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눈을 뜨기 위해서 내놨지만 그런 봉사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위한 봉사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곳을 우선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이걸 만드는 게 저는 봉사하고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치트 목사가 하는 바포운동본부, 대한적집사사, 전국체구, 구호협회, 또 고액 기부자들이 하고 있는 아너소사이어티 운동, 이런 것들이 전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그거를 위해서 제가 번 곳에 정말 많은 부분을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사회를 즐겁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가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금도 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함께 사회와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의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인생 동기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인생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회장님 좀 전해주세요. 태어나서 6.25 전쟁을 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각자가 그 원하는 삶에 대한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항상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서 빠른 시작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런 그 신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의 앞자리 또 성공의 길자리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생 퀴즈죠.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정답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산수를 살아가는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장 한 장 자신만의 삶을 페이지에 적어나가고 죽음으로 그 책을 탈고하거나 한다고 하면 후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평가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앞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답은 없지만 삶을 끝자락에서도 오늘 심은 이 나무가 자라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또 후세를 위해서 달콤한 열매와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새롭게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정말로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분단과 화해 대신 불신과 불통으로 정찰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 부강한 대한민국을 읽어온 인생 선배들에게는 무한한 자신감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후배들에게는 깊이 있는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이 시대 긍정화. 유쾌한 회장님 남종향. 아직 인생은 퀘스천. 하지만 인생은 매일이 시작이고 도전이라 답하는 그의 인생 스토리에 우리도 긍정과 행복의 에너지를 흠뻑 받아본다.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은 더욱 환하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더 밝은 세상을 펼쳐갈 우리의 인생을 위해. 이렇게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죠? 아유, 저는 아주 태국 분들이라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전 태국에 우리 누님이 살아요. 과거 누님이 살아서 엄청 부자야.
우리 김자희 누나가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도 안 도와줘.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잘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김영세라고 우리나라 패션계 최고 그 앙드레 김하고 막상막하는 김영세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그 친구도 그 엄마가 안 도와줘서 잘 살아남았어. 내가 그 대구에 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고 그래서 대구 오신다 해서 아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인생 그리 사는 거예요. 인생 그리 사는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양재원 회장님, 우리 허채대 부회장님, 공원 우명규 씨, 안동 향후회 회장 금경수 씨, 아우야. 장군연합회 이용식 왜 어떤 분이요? 장군연합회. 예? 장군연합회 회장님. 무슨 장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무슨 장군요? 소장, 대장, 중장. 대장. 예? 대장. 아니 이제 예비역 장군 하면 아, 네. 제 군대 최종 계급이 대장입니다. 대장. 네. 아유, 추석. 우리 청주고등학교에 대장이 10명이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을 3사람을 배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에 100주년 기념사업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민구 뭐 이렇게 해서 장군들이 다 왔어. 근데 내가 제일 높아. 야, 대장이고. 그래서 한번 멋있게 한번 10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짐승만도 못하는 이게 안타깝고 거예요.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나라 과연 이대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농명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사슴의 울음소리. 예. 사슴은 절대로 먹을 게 있으면 혼자 먹지 않습니다. 울어요. 휘는 새바람 소리를 내서 울어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배고픈 사슴이 다 오게 합니다. 그러고서 놀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 사람? 야, 뭐 혼자 다 독식하고 이렇게 왔다 가고도 모른다는 그치? 혼자 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같이 사슴처럼 놀아먹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욕심들을 부려. 욕심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더러 있는데 그거 자식한테 주면 말이죠. 다 주면 굶어주고 반만 주면 복겨주고 안 주면 효도야. 우리 아버지 저거 안 주네. 가서 마냥. 근데 이 노인 강연을 많이 합니다. 노인 강연 나가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노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팔을 으끼는 거야. 팔을 끼워. 그러면 이 자식들이 팔만 으끼고 있는데도 고기도 사오고 사과도 사오고 배도 사오고 그래서 팔을 끼워. 사위나 딸이 오면 팔을 끼워. 팔만 으끼워. 계속 이쪽도 팔을 끼워. 팔만 으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 내가 절대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딸이나 아들이 엄마 어디 거 팔을 끼웠는데 얘기야. 내가 비밀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좀 팔을 이렇게 팔만 끼고 있으면 되는데 딸이 얘기한다고 가르쳐줘. 내가 뭘 팔을 끼니 팔을 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위하고 딸하고 안 와. 그럼 아들하고 며느리가 말이야. 어머니 걔 순자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말이야. 순자는 안 오고 그래요. 야, 내가 뭘 팔을 끼냐
아들 며느리도 안 와. 그걸 절대로 가려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판을껴 하고서 있으면 고기 사과 또 요양원 돈도 서로 내라. 서로. 우리 엄마 어디 팔릴 거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러고 죽어. 그러면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내가 그거를 양로원서부터 노인정까지 천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양로원에 가도 이 팔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딸들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어디 팔을 거 있대.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난 효도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효도해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94살이 됐는데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사람들이 몰라.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한번 구경을 하자. 그래서 어머니를 깨끗하게 화장을 해드려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하고 이 종이로 만든 수의가 있어요. 종이로 만든 게 아니고 종이로 만든 수의를 살짝 걷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리 깨끗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모셔놓고 생과 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유리장 하나로 갈라져. 그리고 숭배관, 태진화, 하여튼 현당이까지 다 와서 노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또 우리가 어머니가 항상 가수들 노래하면 여기 제일 앞에서 박수 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해보면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가신 것 같아요. 인사 하나 쓰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구에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은 대단하고 제가 충청 도민회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주잖아요. 그죠? 이걸 시도민들이 통합을 해서 전국의 시도민들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을 우리나라 18개 시도에서 그 도민회 회장님들이 뽑아가지고 저를 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그 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한 나라로 전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한 7,200조 정도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평생에 갚을 것 같아요?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야? 요새 뭐 어느 나라 얘기하죠. 그 나라보다 더 가난한 민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필리핀이 우리보다 15배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가서 돈 꼬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는 불쌍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 세대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빚을 왜 줘? 빚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이요. 집을 사는 애도 빚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야,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8 식구가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죠? 아들, 딸, 며느리 뭐 이렇게 해서 한 집에 살아서 시아버지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고 이렇게 같이 살았어. 한 집에. 그러면서 더러워 살았어. 요새는 말이야. 전부 혼자 살으려고 그래요. 혼자 살아도 아파트 한 채, 둘이 살아도 아파트 한 채. 그러다 보니까 집은 집대로 엄청나게 적었어. 나중에 이게 무너지면 말이죠. 이 집 하나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 저 쓰레기만 가져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다 어떡할 거야 우리가? 우리 산천에다 묻어야 되잖아. 우리 산천에다가. 저 아파트 30년, 40년, 50년 후에 저 빌딩처럼 올려놓은 아파트가 썩기 시작을 해서 흔들려 어떡할 거야? 뜯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세대에서 만들어놔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층한테도 맨날 얘기합니다. 집중 공안 좋아. 더불어 살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지금 있는 집 가지고도 충분히 살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거를 빚을 얻어서 달러 빚을 얻어서 그냥 막 몇 프로씩 7%, 8%짜리 얻어서 집을 사면 그 집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생각을 저는 그래서 애국은 내 못해도 하여튼 국민 계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빚 안 얻기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빚 얻었다는 날 저는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것도 전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시공 다 했어요.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이 집에 이 큰 집에도 여러분들 역사관 봤잖아요. 수없이 많은데 이리 다니면서 봉사를 해도 나는 지금까지 단 1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어디 가서 떳떳하잖아. 큰 소리도 뻥뻥 치고 야 나 새끼야 빚 좀 얻지 말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이거 빚을 얻어가지고 사는 그 빚쟁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월말만 내면 살이 떨려가 은행 이자 내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줄이자, 매듭하자, 절약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1960년 전에 1954년도에 했던 절약운동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훌륭한 도시입니다. 대구에 들어가셔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데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이 걱정 없이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빚을 좀 들고 빚을 갚아놓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줍시다. 우리 대구 시도민 여러분, 경북 시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합쳐서 대한민국 화이팅!